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사태로 악화되자 미국이 2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이 적체돼 발급받는 데 18주나 걸리고 있어 팬데믹 직전보다 3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5만 건 이상 급증해 예상을 깬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S가 3차 현금 지원금을 느리게 보내고 있어 추가 현금 지원금을 늦추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해킹 범죄 조직이 서로 단합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의 83%나 차지하고 백신을 다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되는 사태로 악화되자 미국이 2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의무화 대신에 지역별로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주로 마스크 쓰기를 다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되찾으며 마스크를 집어던졌던 미국이 2달 만에 다시 마스크 쓰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되는 사태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학교와 공공장소의 실내를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CDC는 마스크 쓰기 지침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곧 CDC에서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CDC 새 지침이 나와도 예전과 같이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가 제부가 되진 않을 것이며 백신 접종 완료율, 새감염, 입원, 사망자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쓰기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의무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쓰기를 원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마스크 쓰기를 권했습니다. 실제로 주정부와 로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쓰기를 재개하는 지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새학기 학교 안전조치로 초등학생들의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때까지 교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제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 주정부는 킨더가든에서 8학년까지 개학 시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를 다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에 대해선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베이 지역, 버클리시 등 여러 곳과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 등 지역 정부들도 공공장소의 실내를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자의 83%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율이 낮은 지역에서 감염, 입원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아직 49%로 과반에 도달하지 못한 현재 신규 감염자들은 하루 평균 4만 명을 넘어서며 보름 전에 비해 171%나 급증했으며 입원 환자는 2만 6천 명으로 49%, 사망자들은 250명으로 4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늘어나면서 미국 여권 신청이 200만 건이나 적체되면서 발급받는 데 18주나 걸리고 있어 팬데믹 직전보다 3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에선 이를 6주 내지 8주로 다시 단축시키도록 요구하는 초당적인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열기를 내고 있으나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데 3배나 오래 걸리는 여권 적체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국무부 여권국에는 신규와 갱신을 포함한 미국 여권 신청서들이 200만 건이나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연방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신청서를 우체국에서 접수받아 국무부에 보내고 발급된 여권을 다시 우체국이 배달하고 있는데 여권 배달도 느려져 여권 적체를 악화시킨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는 데는 현재 18주, 즉 넉 달 반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국무부 여권국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을 포함해 통상적인 소요기간 6주 내지 8주보다 3배나 악화된 겁니다. 18주의 소요기간 중에는 주로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국무부에 배달하고 발급한 후 우편으로 배달하는 앞뒤의 우편 수속 기간이 6주가 걸리고 국무부 여권국에서의 심사 기간이 12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행료 60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신속 발급 요청 시에는 소요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나 통상적인 4개월 반에서 3개월로 한 달 반 빨라지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연방의회에서 여권 적체 제거 법안까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 뉴욕주를 대표하는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애담 키진거, 팀 버겟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여권 적체 법안을 상정해 국무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법안은 미국 여권 담당 직원들을 늘려 적체 신청서 200만 건 이상을 조속히 제거해 여권 발급 기간을 예전처럼 보통 6주 내지 8주, 급행 수속은 2, 3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AA 등 여행 전문 기관들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은 미국 귀환 시의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부터 사전에 체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권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항공표를 예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41만 9천 건으로 다시 5만 건 이상 급증해 예상을 깬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고 연방 실업수당이 절반 지역에서 조기 종료돼 예상과는 반대의 고용 불안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다시 나빠지자 고용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41만 9천 건으로 연방 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36만 8천 건에서 5만 1천 건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35만 건으로 더 내려가 팬데믹 최저치 갱신을 예상했으나 정반대로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선 버지니아에서 6,800여 건으로 전주보다 800여 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는 5,500여 건으로 900건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미시간이 2만 550건으로 한 주 만에 1만 3천 건이나 급증했으며 텍사스는 4만 4,300건으로 9,950건 증가했고 켄터키는 11,400건으로 8,900건 늘어나 3개 주에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만 8천 건으로 1,300건 늘어났고 펜실베니아는 3만 8천 건으로 2천 건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8,800건으로 1,350건 늘어난 데 비해 조지아는 11,800건으로 2,7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2주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전체 1,260만 명으로 전주보다 126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312만 6천 명으로 전주보다 11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도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513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55만 3천 명 감소했고 장기 실직자들이 연장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413만 5천 명으로 57만 6천 명 급감했습니다. 미 전역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통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급격히 냉각되거나 재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6월에 미국 실업률은 5.9%로 약간 올라갔지만 한 달간 85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가 7월부터 1년간은 한 달 평균 50만 개 이상씩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을 구하는 잡스 오프닝이 98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은 식당과 호텔, 리조트 등의 저임금 직종들이어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근로자들이 많아 고용 개선이 느리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S가 3월 중순부터 4개월에 걸쳐 3차 현금 지원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1억 7,100만 건에 4천억 달러를 보내는 느림보 행보를 보여 추가 현금 지원을 늦추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1차 현금 지원 후 2차를 성사시키는데도 9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3차와 4차 사이에서도 비슷한 간격을 두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여전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워싱턴 정치권은 추가 현금 지원에 대해 약속도 거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혀놓고 있을 뿐 추가 현금 지원을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IRS가 기존의 3차 현금 지원금을 너무 느리게 보내고 있고 세금 보고서 적재로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어 계산된 느림보 행보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이번 주에 3차 현금 지원금으로 220만 건의 40억 달러를 추가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130만 건의 26억 달러는 최근에 새로 세금 보고를 해서 처리 완료된 지급 대상자들이고 90만 건의 16억 달러는 상황 변화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플러스업 페이먼트 대상자들이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IRS는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한 3차 현금 지원을 3월 중순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억 7,100만 건에 4천억 달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법에는 3차 현금 지원금으로 4,110억 달러가 배정됐기 때문에 거의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RS는 그러나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받고 처리 못하고 밀린 적재 건수가 3,500만 건으로 악화돼 80% 이상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구당 평균 2,800달러씩의 텍스 리펀드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상당수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4차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거센 압력에 코로나 사태와 경제 반등을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서민 생활과 지원과 경기 부양 효과까지 감안하려면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3차 지원을 느리게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3월 1인당 1,200달러씩의 1차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600달러씩의 2차 지원금이 제공되기까지는 9개월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해 바이든 민주당도 3차와 4차 현금 지원 간의 간격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려는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은 4차 현금 지원을 9월에나 독자 가계를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막판에 포함시키고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줄여 시행하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랜섬웨어 해킹 범죄 조직 일부가 서로 단합해 피해 규모가 커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킹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킹 기술과 인프라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랜섬웨어 범죄 조직 중 일부가 서로 단합해 해킹 기술, 정보 인프라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사이버 보안 회사 애널리스트원의 수석 보안 전략가가 말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일반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PC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중요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해커들의 랜섬웨어 범죄가 늘어나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랜섬웨어 대형 전문 기업인 커브웨어는 이번에 1분기 동안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대기업이 해커에게 지불한 평균 금액은 약 11만 1,605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 대형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이들에게 당해 수천만 갤런의 석유 공급이 한순간에 중단됐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불한 후에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카르텔 집단을 형성해 여러 조직의 자본을 합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카르텔을 형성한 조직들은 서로 협력을 맺어 불법 데이터 유출 사이트와 랜섬웨어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합을 맺은 집단 중 공격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록빗갱과 베테랑 해킹 그룹인 이블코프까지 포함됐습니다. 록빗의 자동화 기술은 랜섬웨어 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유의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훔친 정보를 그들만의 사이트에 업로드해 공유합니다. 아직까지 공격을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단계까지 진행되진 않았지만 만약 그 단계까지 간다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